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팀샤이니 원데이 세미나 마지막 강의 하우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박영미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Y 주네스라서 주네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들의 조금 사기를 불돋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주네스를 해야 되고 왜 제가 주네스를 선택을 했고 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설계를 하면서 주네스를 해야 될지 사장님들과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대로 이 성공의 8단계랑 5코어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잔소리를 제가 사장님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한테도 셀프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를 처음 듣는 사장님이 계시네요. 네. 아마 이제 전사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여담입니다. 제 리스트 안에도 저 사장님 있었는데 이제 저희 김종호 사장님과 이제 조인을 하면서 김종호 사장님 리스트 안에 젊은 30대 MG 그리고 네트워크 경력이 많고 꼭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RTM 자세를 갖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호 사장님과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양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리크루팅된 그 과정과 그런 배경 안에서 제가 같이 다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성공의 8단계와 5코어는 이제 꼰대가 안 되려고 해도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또 졸리는 시간이고 누구한테는 제가 얘기한 어떤 한마디 강력한 단어와 어휘와 눈이 마주칠 때 누구는 이제 찔려서 고개를 숙이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정말 저거였지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근데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제 강의가 굉장히 성공적인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장님들께 드린 프린트는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PPT입니다. 첫 장은 이제 보상 플랜인데, 그거 이제 한 장으로 보는 주네스 보상 플랜. 주네스 보상 플랜이 저는 굉장히 심플한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주네스 보상 플랜을 들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되게 좋았는데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주네스 보상 플랜을 이렇게 한 장으로 사실은 미국에서 최근에 들어온 주네스와 굉장히 흡사한 회사 큐사 마케팅의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땄습니다. 따서 비교를 하니까 저희 회사가 1.6배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상 플랜은 뒤에서 성공의 8단계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이제 성공의 8단계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린 거는 대표 제목만 가지고 이제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지 않았어요. 그 사장님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기억에 남는 단어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질문해야 될 것들 어떤 거라도 좋아요. 이렇게 쓰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하나라도 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공의 8단계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성공하기 위한 8개의 단계가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의 8단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걸 읊어봐라 함께 얘기해보자 했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밖으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요. 제품을 잘 전달하고 리크루팅을 잘 하고 누군가를 잘 교육하고 함께 팀워크 비즈니스를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강력한 하우투예요. 이게 이 교과서라는 게 저는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모든 일에 해법이 다 있어요. 순서가 다 있고 꼭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1단계를 올바로 내가 설계하지 않으면 다시 뒷걸음질을 쳐야 되고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이 성공의 8단계 루틴을 내가 몸소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설득하고 내가 명확하게 하고 내 파트너랑 공유하지 않으면 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만큼 이 성공의 8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8단계 그리고 또 설명드릴 5코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 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살 빼는
쉽고요. 우리 다른 영업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꾸준히 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까? 라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공의 8단계가 굉장히 특별한 날 저희가 배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루에도 매 시간, 매 순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 그거를 매 순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 순간 하면 이 성공의 8단계가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이 순서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고요. 이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과정 속에 내가 막힌다 했을 때는 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이 우리가 해야 되는 5코어. 저희 시스템에는 5개로 줄여서 핵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나이코어나 A코어나 T코어의 얘기들이 이 안에는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스몰 비즈니스인가요? 빅 비즈니스인가요?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월에 1,000만 원을 벌고 월에 1억을 벌고 2천을 벌고 5천을 벌고 하는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저 정도의 루틴도 지키지 않고 스폰서 파트너랑 소통을 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많은 성공한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들의 해답도 사실 이거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5코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개발은 체력 단련, 다 들어보셨죠? 체력 단련하고 책 읽고 유튜브 두고 음원 듣고. 왜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가 다시 후원이 되고요. 내가 발전을 해야 누군가를 후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소통. 이 소통은요. 내가 가망 소비자, 가망 사업자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의 파트너랑의 소통이고요. 파트너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스폰서와의 소통입니다. 소통이요. 보고가 아니에요. 나의 비즈니스 상황, 내가 지금 막혀있는 거,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나의 리스트, 나의 문제점, 나의 계획들을 스폰서랑 반드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하고 계시죠? 저는 소통을 잘 했을 때 그런 소통이 가장 원활했을 때 제 비즈니스가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 됐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모든 주네스랑 관련해서 나의 계획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스폰서랑 반드시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STP. 자기 개발을 해서 주네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파트너, 강한 고객, 강한 사업자, 스폰서랑 소통을 하면은 STP가 필드에서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리스트가 있고 내가 개발이 돼 있고 내 확신이 올라가면 내가 필드에서 누군가한테 모나비를 전달하는 것도 STP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고 싶다 하는 것도 STP잖아요. 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도 STP고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STP고 그쵸? 그럼 STP를 통해서 상대를 결국엔 STP 보여주는 거지만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설득이 돼요. 내가 설득되지 않고 상대를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네스가 좋아요. 내가 주네스가 비전이 있어야 내가 먼저 설득이 돼야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원으로서 자기 개발과 꾸준한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소통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루에 스폰서랑 100번 소통하면 어떤가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분, 파트너분이 계시고 가장 많이 소통하는 스폰서가 계시고 전화 통화도 가장 많이 누르는 전화 통화의 상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저의 비즈니스의 결과랑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폰서와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통하지 않고 필드에서 직접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협력이 또한 될 수가 없다는 말을 또 드리고요. 이런 과정들을 가장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내가 했던 거를 파트너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복제할 수 있어야만이 5코어 핵심 5가지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요. 어려워요. 그냥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반복하는 게 어렵고요. 꾸준하게 그 에너지와 텐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5코어가 재료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재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이 5코어를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돼 있을 때 성공적인 리크루팅,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8단계의 순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꿈과 목표를 설정. 네.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잠깐 감아요. PM을 먹었으니까 너무 이제 수면을 취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잠시 감고 내가 이게 눈을 떴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네,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카톡으로 파트너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내가 소통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는 스폰서가 있다는 거. 그러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눈을 감고 항상 저의 꿈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 원데이 비가 올까 안 올까 생각을 하면서 머리 동탄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파트너 사장님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네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런 생각들을 오늘도 눈을 감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되게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에 내가 목표한 것도 꿈이 될 수 있어요. 저의 오늘 꿈은 그거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오늘 원데이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저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은주 사장님과 최민서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얻은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은 꿈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늘 제가 방금 얘기했던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게 꿈이 꼭 필요해요. 그 꿈이 막 엄청 대단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들을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시각화를 하고 구체적인 시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 목표는 있고 다음 주 목표도 있고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목표도 있어요. 그런 목표들에 대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각각의 목표들에 대한 점을 찍고 내가 액션을 하면 그 점과 점이 연결돼요. 그러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의 계획도 있어요. 오늘 세미나 끝나고 팀미팅을 통해서 파트너와 라인 미팅을 통해서 꼭 이번 달에 나의 목표와 파트너의 플랜에 대한 공유를 해야지에 대한 것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시각화를 시키는 거고요. 드림보드. 네, 드림보드. 저의 드림보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 하기로 한 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꿈들의 결과보다는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또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저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냥 아이들 앞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거기에서 제 인생이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시간을 내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 학원을 그만두고 그냥 편하게 남편이랑 여가생활 즐기면서 골프 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어떤 고되고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점을 찍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내가 그래,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드림보드입니다. 네, 드림카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쵸? 저게 이제 벤츠 RVL인데요. 네, RVL이 아니고 RVL은 우리 주네스 헤어 제품이죠. SUV입니다. RVL이 왜 나왔을까요? 네, 벤츠 SUV. 저거는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외치던 드림카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돈으로 그냥 리스하고 렌탈해서 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제 이뤄내고 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이제 올해도 저희 뭐 면세점 가겠죠. 면세점 가서 또 똥 매장에 갈 것 같아요. 그 똥 매장에 가서 33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제 가방을 보면서 프로모션에 당첨이 돼서 뭔가 이뤄내서 사고 싶다. 이런 것도 꿈 아니에요? 목표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이제 저거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빅토리아 폭포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빅토리아 폭포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이죠. 근데 상징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그 오지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할 뭔가 동반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남편일까? 가족일까? 근데 함께 일어난 파트너여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네스에서 방콕 가면 내년에 여행지를 발표한다면서요. 근데 이미 이제 정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알래스카 크루즈 간다면서요.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가 아니더라도 알래스카 크루즈 꼭 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뭔가를 이뤄낸 결과물로 제가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저의 두 번째 여행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네스 안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거 목표는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네스 아시아에서 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저희 팀에서 나오기를 항상 바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주네스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꿈꾸든 여러분들이 루비를 꿈꾸든 에메랄드를 꿈꾸든 누군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꿈꾸든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한 나의 비즈니스로 내가 선택한 수단적 가치 그리고 절대적 가치인 주네스를 통해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는 뭐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건 학원업을 바꾸고 싶었어요.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나비 피니티 설명하러 가면서 그가 저한테 그래요. 왜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영업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은 소금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소금 네트워크라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큰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왜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영업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은 성공해서 자기가 뭔가 이뤄낸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한테 남은 기회시장이 많구나 라고 어제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저녁에 일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는.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글로 쓰면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분필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요. 근데 수학이 어렵진 않아. 근데 저녁에 일하는 게 싫어요. 저녁에 6시에 출근해서 새벽 12시에 마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인가요? 네. 아침에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저는 골프채 들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 채를 차에 실어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요. 그 새벽에. 근데 제가 되게 반성했어요. 저는 이미 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이뤄내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30대, 40대 때 골프를 쳤거든요. 그 나이 때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들은 출근하시고 어머니들은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학생들은 그 새벽에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골프채를 들고 쉬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때 되게 회의감이 왔어요. 나는 뭔가 거꾸로 살고 있네? 내가 거꾸로 사는 이 삶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내 삶의 오전과 오후가 바뀌었던 거죠.
AM, PM이다 딴소리인데요. AM, PM도 진화론적으로 아침에 AM을 먹고 저녁에 PM을 먹도록 사람이 그렇게 진화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잖아. 저는 반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나의 씀씀이가 너무 커졌어.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고용되거나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20대 때 우연히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 직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현재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누릴 수 있는 직업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는 거의 유일한 패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뒀어요. 2월달에 과감하게 접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주네스의 어떤 비전적인 게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접을 수 있었을까요? 진짜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갈 구멍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나의 20년의 업을 과감하게 크로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네요. 네, 주네스. 그럼 내년 되면 하나 또 이루겠네요. 네, 그리고 드림카와 그리고 주네스의 상징적인 저의 목표들과 팀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적으셨나요? 네,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꿈들을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에게 꿈이 있는 분은 이미 전 세계 20% 안에 들어가세요. 어른들한테 꿈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해요. 꿈은 무슨 꿈? 학생들도 꿈이 있냐라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꿈이 없어요. 근데 꿈을 가질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만 해도 상위 20%예요. 꿈꿀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네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제가 얼마 전에 파트너 사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결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결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단. 가장 정답을 내면은요, 4분면이 있어요. 4분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근데 급한데 중요한 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급한데 중요한 거.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1순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2, 3순위 안에, 그 중요도 안에 주네스의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 주네스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1, 2, 3순위니까. 그리고 급하지 않고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결단해야지 한다라고 결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네스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매 순간의 다짐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주네스의 비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주네스 회사가 정말 안전한가? 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롱런 시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 맞는가? 나는 이 팀에서 나의 스폰서랑 나의 파트너랑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보상 플랜이 설계된 대로 내가 꿈꿀 수 있는 게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결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의 결단을 돕기 위해서도 주네스의 회사와 비전과 제품은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네스의 보상 플랜을 통해서 반드시 이 결단을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파트너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또 한 번 더 큰 결단을 하죠. 맞죠? 네. 파트너의 결단을 보면서 저희는 또 더 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께 그러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1, 2, 3순위 안에 주네스가 있는 게 결단이다. 나에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팀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결단,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주네스를 통해서 가능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결단을 한 번 더 하고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폰서와 철저하게 1대1 라인 미팅. 라인 미팅이 뭔가요? 그냥 소통입니다. 스폰서를 만나서 파트너랑 만나서 밥을 함께 하면서 밥보다는 커피가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관계심이 올라가면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런 신뢰 안에 그 스폰서가 가진 꿈의 크기, 스폰서가 가진 그런 플랜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결단들이 되었을 때 자, 벌써 누구랑 하고 싶은가? 오늘 회사와 제품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승급자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생각난 리스트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던 저는 이제 주네스 한지 만 2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인에 대한 명단을 이미 소진을 했잖아요. 근데 명단은 또 생각나요. 왜냐하면 명단은 또 한 번 확장이 가능하고 명단은 우리가 관계시 애프터만 잘해놓으면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게 또 리스트입니다. 누구나 30명에서 5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통해서 500명, 1000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게 명단입니다. 아직 이 명단이라는 것을 확장하는 느낌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아직 조금 더 네트워크 마케팅이 깊숙하게 안 오셔서 그래요. 정말 내가 간절하다면요, 정말 내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정말 결단을 했다면, 정말 파트너의 리스트를 통해서 파트너를 꼭 성공시켜주고 싶다면, 파트너의 사파이어 12명의 이그젝을 반드시 도와주고 싶다면, 파트너의 2명의 사파이어를 찾아주고 싶다면, 내가 6명의 사파이어 엘리트를 성공하고 싶다면 그 리스트가 한정적인 리스트에서 절대로 안 끝납니다. 정말 만난 사람이 없으면 우리 뭐해요? SNS 안 합니까? 하죠. 내가 만났던, 내가 추렸던, 컨택했던 리스트 30명을 저는 맹세코 매주 합니다. 20명에서 30명 맹세코 매주 리스트를 다시 적어요. 컨택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나를 만나줄 것 같은 리스트가 3분의 1. 나를 또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씹었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 나머지가 3분의 2. 근데 그 10명이 추려지지 않으면 저는 다시 SNS를 또 켭니다. DM했던 사장님들과 다시 다 소통을 하고요. 그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고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전화번호 있는 사람은 또 다시 연락을 해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그쵸? 그러면 누구는 그런다. 너 또 뭐가 필요해서 연락을 하니? 이런 사람 있다고 하대요. 파트너랑 얘기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또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만나서 당당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요. 함께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단은요, 결단을 하면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단을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먹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라는 게 자원이잖아요. 내가 만날 대상. 또 중요한 거 다음 그 순서에 나오지만 STP를 해야 리크루팅이 되든 판매가 되든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없으면 행동을 못 해요. 행동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행동할 게 있으면 노를 받아도 되고 예스를 받아도 되고 애매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설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주네스를 얘기하고 나의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결단이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하기 위한 자원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1번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명단 작성법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쭉 적는 겁니다. 이름을 쭉 적으세요. 그냥 카톡을 열어서 전화번호를 열어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든 오늘 다시 명단을 적든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목욕을 재개하고 A4 용지를 펼쳐서 가장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펜을 꺼내셔가지고 다시 리스트를 적으세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광범위 리스트예요. 그냥 쭉 적어요. A4 용지에.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나이 그냥 30대, 40대, 50대, 60대. 그쵸? 그리고
성별, 그리고 경력, 그리고 나와의 관계식이 아주 좋으냐, 그저 그렇냐, 아주 나쁘냐.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경력이 있다면 어떤 네트워크를 했고 지역이 어딘지. 자, 사장님들 그런 리스트를 저희 명단 작성법을 주네스 글로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별표를 하잖아요. 별표 있다 없다 OX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폰서랑 상담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빨리 광범위 리스트에서 압축 리스트,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를 하는 것도 맞지만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이랑 리스트 상담을 해보니까 그 별표를 하는 이유가요. 제가 스폰서가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리스트만 적어서 파트너 얘기를 들으면 선입견이 안 생겨요. 선입견 생기죠. 근데 오로지 객관적인 지표 5가지를 통해서 그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스폰서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파트너가 이분이랑 뭐 관계가 좋다, 나쁘다, 옛날에 싸웠다, 이 사람이 뭘 했다,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의 별표를 보면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내가 파트너 사장님이랑 반드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고요. 1차적으로 너무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할 용기가 안 나요. 그럼 넥스트 하세요. 그리고 넥스트를 했다라고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사장님들도 파트너 사장님과 리스트 상담을 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좀 소통하기 힘드신 분인가요? 그럼 조금 이따 합시다. 네, 조금 이따 합시다. 근데 그것 또한 적어야 되는 거 알죠? 나중에는 상담할 그리고 컨택할 기회가 다시 오기 때문에 하고 상태 체크를 해요. 상태 체크라는 건 많은 상태 체크가 있는데 컨택할 때 상태 체크는 만남과 초대를 하기 전에 상태 체크는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고 있는가가 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왜냐면 누구는 소통하던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오랜만에 소통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소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네? 누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이네요. 그럼 아직도 그 일 계속 하세요? 아직도 거기에 사세요? 저를 기억을 하세요? 이런 1차적인 컨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또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1년, 2년 만에 소통한 사람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소통한 사람, 일주일 만에 소통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가장 가깝게 평소에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던 사람은 만나자라는 미팅 약속을 하게 하지 않나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스폰서랑 상담 소통을 해야 한다. 상담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건 그렇게 상담 소통을 하고 나서 라인 미팅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명단을 적은 파트너와 라인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이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거나 이런 명단 작성을 하지 않은 분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 분은 명단 작성을 왜 해야 되는지를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해주고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멘트까지, 카톡의 멘트까지 정말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경력자라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부분까지, 멘트까지. 아침에 했으면 점심 때 한번 해보고, 오늘 했으면 내일 한번 해보고, 저녁에 답이 잘 없으면 아침에 해보고, 네. 그리고 오늘 했으면 3일 뒤에 한번 해보고, 또 3일 뒤에 또 연락해서 답변이 오면 만나자고 한번 해보고, 만나줬는데 또 애프터에 또 컨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하우, 필드에서 노하우를 모두 다 집약시켜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명단 작성을 통해서 1차 컨택을 했죠. 그런 분들을 압축 리스트라고 합니다. 압축 리스트. 반응이 온 사람. 그럼 반응이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해요. 퀄리티가 높은 리스트는요, 별표가 많은 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별표가 많은 리스트가 아니라 컨택을 했는데 답장이 오는 사람,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는 사람이 퀄리티가 높은 거 아니에요? 퀄리티가 높은 게 뭔가요? 만날 확률이 높고 만나서 주네스 STP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퀄리티가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경력자였고 10년에 했었고 다이아몬드였고 팀이 많고 얼마를 벌었고 주변에 인맥이 많고 이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답변이 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파트너가 마이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고 주네스를 왜 선택했는지 주네스의 STP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가장 퀄리티가 높은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나줬어요. 이제 만나서 물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당신도 나도 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력자라면 그냥 바로 쇼도플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뭐 상태 체크를 하고 전화로 STP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옛날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의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인사도 없이 갑자기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근데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면 만나서 STP를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런 STP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공을 지금 내가 던졌는데 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거를 공격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을 굉장히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FORM 알고 계시죠? 패밀리, 가족관계, 오큐페이션,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직업,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뭐 여가생활, 취미생활, 모를 때는 뭐 하는가?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뭐 누구는 헬스를 많이 한다, 누구는 뭐 골프를 많이 친다, 누구는 뭐 지금 꽃꽂이를 한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핫파트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머니, 지금의 경제 상태와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는 그러한 얘기들로 그의 지금 상황을 존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청을 하고요. 그의 핫버튼을 우리가 이제 누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번 만나서 핫버튼 누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그 사람이 이런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가 되게 많았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나 또 이제 독실한 또 이제 절에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들의 이제 종교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좀 이렇게 공감대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뭐 총각이면은 이제 또 여자분한테 좀 관심이 많나,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거 옷을 좋아하면 또 옷에 관심이 많나, 뭐 이런 건 한 버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뭐가 한 버튼이냐면 그가 정말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가 준비되어 있는가의 한 버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 지금 경력자, 타사에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후원 간판으로 후원 판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영업을 하고 있거나 저처럼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를 해야 돼, 요거를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열린 뭐라 한다고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그를 설득하기 좋은 거였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저의 뇌를 때렸어요. 근데 저는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대답했던 거랑 다 반대로 됐어요. 나는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한국 회사 물론 좋은 훌륭한 회사 많습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롱런할 수 있고 정말 글로벌 회사,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치고 싶다라면 반드시 메이드 인 USA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보상 플랜 또한 원서버 아까 설명하셨지만요. 여러분 원서버라는 얘기를 상대가 했을 때 열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한국의 마케팅과 미국의 마케팅, 동남아 마케팅이 동일하냐?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T사, 트루비라는 회사에 사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아시아 풀 보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네스는 어때요? 전 세계 풀 보너스잖아요. 그 회사는 아시아 풀 보너스, 미국 회사인데. 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시아 풀 보너스가 아니라 전 세계 풀 보너스 회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 대신 저는 사장님 아시아 풀 보너스라고 하면 미국과 아시아의 보상 플랜이 다르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상대가 기분 안 나쁘겠죠. 나한테 설득당한 거 아니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닫아요. 그러더니 이틀 후에 한국 보상 플랜이 나오는데 저한테 검토를 해달래요. 그게 아니고, 아니 사실 저는 원서버라고 하면 전 세계 보상 플랜이 각 나라가 동일한 게 저는 원서버라고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분의 상태를 한 번의 질문으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비경력자도 지금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얼마 정도 소비를 하세요? 어떤 제품과 어떤 성분과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으세요? 라고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보상 플랜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의 수입이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마음을 열고 저한테 그의 목표를 동시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최근에 많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 전후 스폰서와 상담을 한다. 스폰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스폰서가 얘기해 주시는 게, 스폰서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나라도 생각을 보태고 하나라도 경험을 안고 조금이라도 주네스 월드비전의 시스템을 먼저 성경험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통을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후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질문이 있을 때 스폰서랑 제깍 소통을 하면 스폰서는 느낌이 오죠.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분 만났는데? 그럼 전화를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 똥 누다가도 받겠죠. 다른 미팅 하더라도 잠시만요 하고 나가서 스폰서가 전화를 받겠죠. 굉장히 급박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랑 평소에 소통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서로의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이용훈 멘토 스폰서님 만나서 처음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울산에 있었고 저희 스폰서님은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저희 스폰서, 직주 스폰서님은 또 미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리스트를 적어갔는데 리스트 상담을 해주면서 이분 컨택해서 상태 체크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상태 체크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런 회사가 있어서 내가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런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1시간 정도 들어봐 줄 수 있으세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주네스 초보였으니까, 주네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정도 50%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어쨌든 1시간을 쓴다는 거잖아. 1시간의 미팅에 나올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50%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스폰서가 대신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줄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쵸? 하고 나서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미팅에 오셔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폰서 사장님께서 비전 전달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스폰서 사장님에게 연결을 할 때
정확하게 그의 상태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섞지 마세요. 내 생각 섞지 말고 그냥 내가 주네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그에 대해서 반응한 담백한 그 얘기만 스폰서한테 해주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막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좋다고 했고 나는 당신을 좋아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담백하게 스폰서한테 전달을 해줘야 스폰서가 후원 미팅을 성공적으로 해줄 수가 있더라. 네. 그 사람은 지금 100만 원 벌고 싶은데 스폰서가 1000만 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뜬구름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분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막 시스템 얘기,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스폰서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해주시고 스폰서가 미팅하고 나서 예스를 했을 때 또는 노를 했을 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클로징입니다. 클로징이 결국에 매출의 그 결과는 아니에요. 매출을 받는 것도 클로징이고요. 이렇게 세미나장에 오는 것도 클로징이고요. 줌 미팅에 초대해서 그가 들어오는 것도 클로징이고요. 노라고 했을 때 내가 대처하는 것도 클로징이에요. 아닌가요? 노라고 하면 그냥 다음에 안 봐요. 아니잖아요. 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됐지만 다음에 그 일이 아니더라도 또 만나서 차 한잔 하자. 아니면 서로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 한번 다시 에너지 내보자. 이런 것도 다 클로징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나의 리스트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내가 리스트를 놓치지 않아요. 절대 나를 안 보겠다. 니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너는 너하고 나하고 절교다. 이것만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계속 확장되고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사업 설명. 성공적인 STP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이고 중요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중에서 할 건데요. 네, 성공적인 STP는요, 제가 정확하게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와 내가 왜 주네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성공적인 STP입니다. 그게 STP예요. 사장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주네스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셨어요? 스폰서, 피플. 아, 주네스 이 회사 안에서 팀샤이니 안에서 나의 스폰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장님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플랜, 사장님의 목표. 나 여기서 되든 안 되든 기왕 선택한 거 열심히 하고 사파이어, 엘리트, 루비, 에메랄드 가보겠다. 그게 사장님 플랜이잖아요. 그게 STP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윤주 사장님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성공적인 STP예요. 앞에서 강의자들처럼 주네스 2.0에 대해서 얘기하고 창립자를 얘기하고 뭐 큐마켓 알게 뭐냐고 그렇죠? 처음 듣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네스를 설명해야 되니까 풀 OM을 하는 거지만 사실 사장님이 하셨던 STP가 가장 좋은 STP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TP는요, 방금 했던 얘기랑 반복인데요. 질보다 양이 중요해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사장님은 정말 뛰어나셔서 3가지, 4가지 다 하셨지만 하나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모나비 먹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STP 아니에요? 왜? 제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만 마련했는데 아, 보상이 100만 원 들어왔어. 그거 STP잖아요. 맞죠? 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 그거 STP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년에 알래스카를 갈 거야. 여기서 나는 꿈을 이룰 거야. 이것도 다 STP입니다. 그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나의 주네스를 통한 여러 가지 버전의 STP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호기심 자극을 하고 그 사람이 좀 관심 있는 것 같으면 제품만 얘기하는데 그래? 또 보상도 얘기하고 보상도 얘기하고 시스템도 얘기하고 사람도 얘기하고 회사도 얘기하고 그럼 STP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사업 설명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 내일이나 뭐 모레나 언제 시간 되세요? 저랑 30분만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제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정식으로 독대에서 만났을 때는 물론 스폰서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30분 STP, 10분 STP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이 많으면
A4 용지 펴놓고 주네스 보상 플랜, 월 1억 플랜까지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계속 쌓는 거죠. 근데 가장 강력한 건 나의 스토리와 보상 플랜이더라. 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상대에 따라서 STP 전략이 다르다는 거. 5가지의 show the P가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과 나의 사람과 나의 제품과 나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STP다.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셔서 그의 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경청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1차적인 미팅을 하고 그에 맞는 적당한 전략과 목표한 수입에 맞는 STP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보상 플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고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보고 계산도 계속 해보고, 그쵸? 그리고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우리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죠. 보상 플랜이 진짜 막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미리 들어보시고 그 사람한테 적당한 유튜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만나서 리스트 작성해서 만나서 사업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받았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죠? 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작은 매출로 등록을 하든 똑같습니다. 사장님들. 후속 조치를 하시는데 후속 조치를 하는 이유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 자, 팔로우 죄송합니다. 저 바뀌었어요. 저 U인데요. 왜 W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팔로우업은요. 주네스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신이 없다.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다.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팔로우업이에요. 즉 자신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결단시켜주는 거. 그게 팔로우업이에요. 결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좋기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고 싶은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 하고 싶은데 나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 그에게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팔로우업. 결단.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는요. 팔로우업이 됐어요. 주네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되든 안 되든 여기서 한번 내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성공의 8단계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단 공부하자. 일단 주네스 회사 제품 보상이 어떤지, 비전이 어떤지, 시스템이 어떤지를 공부하자. 1차적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공부하기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야 되고요. 줌 링크를 보내주시고 유튜브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밴드에 초대하시고 밴드의 정보를 공유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뭘 하셔야 된다고요, 사장님들? 라인 미팅을 하셔야죠.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 2회, 주 3회 김종호 사장님께서 이웅주 사장님 만나러 간 이유는 팔로우 스루를 해주신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리스트도 어떻게 쓰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때로는 또 같이 만나주고 만나고 나서 등록하고 나서 또 그 사람 후속 조치하는 거를 함께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게 라인 미팅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정말 제로 베이스부터 경력자든 무경력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안내를 하시면 그가 스스로 본인이 꿈을 키우고 결단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가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팔로우스는 똑같이 저 사람은 남자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소비자 마인드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뭐 어째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네트워크를 절대로 안 하니까 이런 차별을 사장님들이 두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냥 똑같이 안내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분이 듣고 본인의 속도와 본인의 온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더라. 그래서 이 후속 조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쇼더 플랜까지 다 하고 나서 조금 사업 설명이 좀 거시게 하고 또 등록을 하는 과정 속에 매출하는 과정 속에 조금 실수를 했어도요. 이 후속 조치를 잘하면 다 커버가 돼요. 안 그런가요? 그죠? 어쨌든 등록을 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나래 사장님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160만 원 등록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냥 잘 모르겠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훨씬 중요했거든요. 그쵸? 처음에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업 설명 듣고 해보겠습니다. 나 사람 진짜 아는 사람하고 당장 내한테 시간 내주이소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뚜껑이 날라가면 뚜껑이 어딘지 몰라. 뚜껑 찾으러 가가지고 안 나타나. 전화해도 안 나와. 그런 사람 제일 조심하세요. 사장님,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사장님, 일단 세미나 먼저 오시고 일단 보상 플랜 정확하게 아시고 누구를 만나면 저하고 먼저 상담을 좀 합시다. 이렇게 꼭 자제시켜 주셔야 돼요. 뚜껑 날라가서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한 소프트, 진짜 한 땀 한 땀 우리 주네스 월드비전 안에서 그리고 누굽니까? 제이슨 보네가 얘기한 거 뭡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의 DNA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얼마나 한 사람의 리더를 키우는데 진짜 자식 낳아가지고 응? 진짜 정물리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그렇게 안 키우셨나요? 네,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은 끝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명의 리더로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 진짜 디테일하게 진짜 하나하나 그분의 이제 세세한 감정부터 시작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200% 만 프로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총량. 리스트도 총량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에너지도 총량이 있고요. 미팅도 총량이 있고요. 정말 주네스 사업을 올바로 셀프 리더로 필드에서 스스로 쇼더 플랜하고 매출받고 후속 조치하고 키워주고 시스템에 조인시키고 하는 것까지 그 셀프 리더로 키우기까지 그 시간에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 천천히 가는 거는 없다. 천천히 가는 거 없어요. 그 총량을 우리 사파이어 시리즈 플랜 3달 아닙니까? 그죠? 그 3달 안에 총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부업자라서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본업이 일단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내가 3시간만 쓸 수 있다. 일주일에 이틀만 쓸 수 있다. 3일만 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24주 플랜으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누구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총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는 준비되어 있고 파트너는 갈망하고 스폰서도 갈망하는데 내가 파트너를 안내할 때 천천히 안내하고 그가 힘들까봐 그가 조금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총량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요. 정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상담. 그래서 소통과 상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데 또 계속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태가 있거든요. 각자가 겪고 있는 이제 마음의 상태와 각자가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상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상담을 할 때 스폰서든 파트너든 또 내가 가망 사업자든 간에 내가 거기서 감정을 빼면 제일 쉬워요. 감정을 빼면 너무 상담이 쉬워요. 파트너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파트너가 조금 밉고 해도 그거를 빼고 그냥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통화를 하면요 상담이 쉬워요. 근데 미울 때 소통을 시작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가 안 하잖아요. 그 상대가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스폰서 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서 스폰서 사장님께 소통을 원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소통이 아니야. 그 스폰서가 밉죠. 그러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면 그냥 완벽하게 비즈니스적인 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통만 하시고 상담만 하시면 서로 감정 노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주네스 사업을 전달하면 되니까 그냥 만나자고 하고 근데 너 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다음에 언제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감정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모할 필요가 없죠. 파트너 사장님께도 라인 미팅 내일 되세요? 오늘 되세요? 모레 되세요? 시간 되세요? 안 된대요. 그럼 다음에 언제 가능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쵸?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한 피드백은 그런 거였습니다. 상담은 그냥 비즈니스적인 상담만 딱 하고 감정을 딱 빼고 내 목표와 내 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면 그런 감정에 대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독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스폰서랑 파트너랑 함께 해야만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사장님들의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또 파트너가 스폰서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을 하면서 소통과 상담을 하는데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시간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스폰서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미팅 요청을 해서 스폰서의 24시간 안에 스폰서가 비즈니스하는 8시간, 10시간 중에서 내가 그 시간을 자꾸 뺏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사업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담하는 거지. 내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컨택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을 키우고 있고 이 사람이랑 라인 미팅을 시작했고 어떤 이런 상황들을 스폰서한테 계속 얘기해서 스폰서가 나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게. 그쵸? 그런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스폰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또는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상담을 했을 때 스폰서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어떨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스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요. 성공의 8단계 1부터 7 중에 상담을 6단계까지 하고 상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모든 단계마다 상담과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6개를 하나도 안 해도 6개 한 개도 안 해도 상담만 잘하면 비즈니스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복제는 이제 쉽습니다. 복제는요. 어느 시스템에서는 스폰서를 복제한다. 어느 시스템은 롤모델을 복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없습니까? 예, 저희는 어떻게 복제를 했냐면 지금 이 성공의 8단계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줄 수 있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뭘 복제해야 되나요? 성공의 8단계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고 나한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올바로 배우는 거죠. 스폰서가 없어도 유튜브에 많은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성공의 8단계 주네스, 팀샤이니, 월드비전 안에 모든 성공의 8단계 시스템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요. 어떤 강사로 인해서 워딩이 다르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드에서 경험한 게 달라서 그렇지 모든 성공의 8단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배운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설득되고 배우고 내가 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제일 어려운 거 내 파트너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복제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네스 와서 지금 2년 차가 되었고 이 복제가 아주 올바르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복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안 하고 파트너 설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파트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의 8단계를 왜 해야 되느냐? 내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도 하고 저 사장님도 하고 2대, 3대 그래서 그게 저는 10대까지 이 성공의 8단계가 올바로 복제가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노동소득이 아닌 일세소득을 벌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그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공의 8단계를 전 세계 154개국에 복제시키고 이식을 시키는 것이 저는 올바른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야만이 인세를 벌 수가 있다. 한 장으로 보는 주네스 보상 플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저는 이 한 장의 보상 플랜을 복제시키려고 합니다. 이 한 장의 보상 플랜을 필드에서 STP 하는 사장님들이 제 산하에 100명이 있으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 있어요. 추천 패키지. 딱 켜놓으면 끝나죠. 이제 110이 얼마, 310이 얼마, 610이 얼마 모르시는 분 없고요. 금액 대비 10%, 15%, 20% 여행 보너스까지 누적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트리플 다이아 가려니까 스마트 딜리버리 10,000명 있어야 되더라고요. 스마트 딜리버리 해야 되고 혜택이 너무 좋아요. 혜택이 너무 좋고요. 주네스만큼 나의 양쪽 점수를 유지하는데 이만큼의 강제 조항이 없는 회사가 주네스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딜리버리 혜택 설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그제큐티브 이상이죠 사실은. 그쵸? 제1그 이상 좌우 이그제큐티브 기준이고, 이 이그제큐티브가 누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쵸? 누적으로. 근데 물론 1년 지나면 리뉴얼 키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그제큐티브가 누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사파이어 직급이 왜 주네스의 꽃이라고 하느냐, 1대에서 3대 매칭 최소 45% 최대 55%까지를 평생 주네스 안에서 인정받는 직급 아닙니까? 그쵸? 어제들은 그 회사도 최고 직급까지 51% 받는데요. 근데 저희는 더블 다이아몬드부터 이 다 합쳤을 때 75%잖아요.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스마트 딜리버리 혜택 작지, 추천 수당 세지, 그쵸? 그 다음에 매칭 이만큼 강력하지. 또 하나, 사이클도요. 주네스만큼 저렇게 전 세계 보상, 아까 말씀드렸죠. 원서버의 증거는 전 세계 마케팅이 동일해야 된다. 그게 원서버다. 그래야 하나의 디바이스로 전산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마이너리 전 세계 154개국을 담을 수 있는 주네스의 보상 또한 사이클 수당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도 모질라서 스마트 딜리버리 5명이면 5%도 주고 10명이면 5%또 준대요. 그리고 심지어 원타임 보너스도 있어요. 디렉터 이상 전 세계 3%, 아시아 풀보너스가 아니라 전 세계 풀보너스 3%를 공유받는 주네스 보상 플랜입니다. 이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익히시고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제품도 혼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스폰서도 프로모팅 할 수 있고 우리 주네스의 시스템을 프로모팅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복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들 여기서 오랜 기간 뿌리 내리고 2년, 3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장님들, 당장의 성과보다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주네스 회사는 훨씬 더 많이 성장했을 거고요. 그에 따라 저희 팀장님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훨씬 더 많은 성장, 리더로서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계신 사장님들의 모습을 잠시 상상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